어떻게 살 것인가 못지않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화두입니다. 여기 참 멋진 삶을 열심히 사셨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선택을 한 엄마가 계시고요. 그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서 엄마의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고 기록한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묶어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를 펴내신 남유하 작가님을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작가님 큰일 하셨어요. 네. 어떻게 책으로 쓰실 생각을 하셨을까 싶었어요. 네, 엄마랑 이제 엄마가 떠나기 전부터 엄마 얘기를 책으로 써도 될지 여쭤봤고 엄마가 그럼 써도 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엄마의 뜻을 알리고 또 엄마를 기억하기 위해서 책으로 썼습니다. 그간 이제 SF 작가로서 여러 권 책을 내셨잖아요. 네, 다른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SF나 뭐 호러 소설 이런 것들을 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죽음에 관한 테마도 많이 다루었고 그런 것들을 담담하고 건조한 문체로 풀어내는 것에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막상 제 이야기, 사랑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쓰려니까 네, 그 어떤 감정적으로 너무 밀착돼 있어서 네, 이게 거리감을 유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장슬기 편집자님이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제 이야기가 더 잘 전달될 수 있을지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네. 제목부터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하신 말씀이었죠. 네, 8월 2일에 엄마가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때는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근데 나중에 이제 편집자님한테 가제 제목을 말씀드릴 때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로 해야겠어요 라고 하고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그 문장이 절절하고 애틋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선물로 제목을 주고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오늘은 엄마와 보낼 수 있는 마지막의 전날, 네, 전날. 그리고 내일이 엄마가 선택한 그날, 네. 마지막 날. 근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으면 네. 빨리 내일이면 좋겠다. 그 말을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네, 단 한순간이라도 고통을 단축시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 말. 네, 였어요. 정말 네, 울컥하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봤지만 제가 아는 분처럼 너무 생생하게 그리고 엄마의 그 성품 그리고 엄마와 있었던 일화들을 너무 잘 풀어내셔서 아직 책을 읽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엄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8장의 사진처럼 그렇게 네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장의 사진처럼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엄마는 작고 예쁜 것들을 좋아했던 사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네, 잘 드셨고 언제나 긍정적이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셨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크게 웃는 사람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용감한 사람 네, 용감한 사람 그리고 삶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보시고 남유아 작가님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엄마 조순복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 네, SF, 뭐 동화, 호러소설 여러 장르를 쓰고 있어요. 네, 저는 짧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글을 쓰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 네, 와, 그러니까 이게 내
청직이네요. 글을 쓰는 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와. 다른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 일을 하다가 네, 그러셨더라고요. 네, 이 글 쓰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정말 글 쓰고 나서 마음이 즐겁고 네,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의 기쁨이 무엇인지 네,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얘기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 그때 엄마가 이제 네. 발병했다는 네. 걸 알게 되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얘기를 좀 풀어볼까요? 네, 그래서 2009년 이었죠. 2009년 여름에 엄마가 이제 유방암 2기라서 수술을 하셨고, 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죠. 항암 치료, 방사선 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어떤 투병 생활을 하시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네, 이제는 조금 엄마가 덜 힘든 노후를 보내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2020년에 그러니까 완치 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거의 완치 판정이라고 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네, 2020년에 뼈전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그것도 허리가 아파서 네, MRI를 찍으시다가 뼈전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말기, 네, 사기로 분류된다고 해서 정말 그때도 절망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엄마도 얼마나 놀라셨고 가족들도 얼마나 당황했을까. 네. 이런 나쁜 반전이 있나.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암 전이 중에서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뼈 전이는 정말 통증이 심하다고 악명이 높거든요. 그래서 뼈 속을 갈고리로 긁는 그런 통증 그리고 또 예, 어떤 오른쪽 다리가 더 심하셨는데 이렇게 칼로 콱콱 찌르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진짜 콱콱이라고 할 때는 막 이런 신용을 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제가 엄마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고통이 아니라 이건 통증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떤 통증에 시달리고 예, 괴로우셔 힘든 네, 투병 생활을 하셨죠. 그러니까 투병이라는 게 나아질 거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그러니까 엄마의 소망은 항상 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뭐 나아지지는 않더라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랬는데 점점 또 전이가 이렇게 2차, 3차 위로 뭐 다시 다른 뼈로 그 다음에 폐로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피부까지 그러니까 이게 피부암이 아니고요 전이된 암세포가 피부로 가는 거라서 이렇게 산모기가 물린 것처럼 되게 붉고 단단하게 다 온몸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아빠가 옆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빠가 하신 말씀을 듣고 아, 나도 외부인이었구나 생각하셨다면서요, 작가님이.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일에 몰입하다가 이제 막 즐거운 일을 찾았을 때니까 일에 몰입하다가 엄마를 가끔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은데 아빠는 항상 만나면 좀 화난 것처럼 빨리 가자 막 이렇게 엄마를 빨리 데려가려고 하세요. 그래서 아빠가 원망스러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나를 만나려고 진통제를 배로 드시고 안 아픈 척 제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안 아픈 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엄마가 전이 되고 나서 아빠가 10kg 이상 몸무게가 빠지셨어요. 그래서 진짜 엄마가 저러다 아빠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쩌냐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갑자기 마르셨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네, 그 엄마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빠도 그만큼 네, 힘드셨던 거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엄마는 물론 아빠도 딸도 정말 온 가족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네. 조력 사망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의 얘기를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엄마가 점점 이제 전이가 심해지고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이 이어지니까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게요. 이런 말씀까지. 근데 다행인 것은 그거를 저랑 공유를 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다가 막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따님 네, 덕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엄마가 어떤 고통을 끝내는 통증을 멈추는 일은 나도 좋다. 그렇지만 엄마가 혼자 외롭게 가게 둘 수는 없다. 절대로.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엄마가 생각해 내신 게 조력 사망이었어요. 스위스에 가자.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합법화된 곳이 네. 몇 나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위스여서. 네, 외국인이 음. 조력 사망할 수 있는 나라가 스위스라서 음. 그곳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산티아고에 비가 내리면이라는 암호를 정했다고요.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 그게 이제 엄마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실 때 그러면 뭐 목을 매면 어떨까 막 이런 방법을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근데 너희 아빠는 그 뒷처리를 깔끔하게 못 해줄 거야 이런 걱정도 또 하셨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되게 깔끔하고 단정한 분이라서. 그래서 저도 뭐 엄마가 진짜 실행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래 그럼 뒷처리는 내가 해줄까 그랬더니 그럼 너는 자살 방조죄가 될 텐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지금부터 뭐 내가 죽는다가 아니라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라고 보내면 내가 알아듣고 바로 엄마네로 오겠다 이런 말들을 정말 그게 되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약간 죽음, 이행기, 엄마가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네. 어머니가 성품이 어떠셨냐면 정말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도 어머 저 의사 귀 봤니? 네. 이런 얘기를 따님하고 하신 엄마 너무 명랑하고 귀여우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블루하우스 조력 사망을 하는 그 집에 가서도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약을 드시고 심호흡을 하세요 하니까 네, 이렇게 심호흡 연습을 하면서 이거 꼭 아기 낳을 때랑 똑같네요. 그래서 와, 다 같이 웃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취재진들이 안에서 왜 웃음소리가 이 순간에 네. 엄마가 웃기신걸요. 네, 맞아요. 그러게요. 어떤 분인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런 장면만 보더라도. 그런데 그런 분이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삶의 의지가 강하셨던 분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을 하겠다. 이게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어떤 온전한 나로 있고 싶다. 그 전에도 조금 덜 아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니고 죽는 순간까지 나는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따님이 그야말로 총대를 메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셨고 스위스 기관하고 영어로 다 이제 네. 뭐 메일 주고받고 네. 그 만약에 저라면 생각해 보니까 할 때마다 너무 괴로웠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연락하고 이메일 쓰고 네.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그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정말 제가 막 죽음의 선봉장이 된 게 아닌가. 이게 내가 엄마가 원하고 너무나 원하고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걸 하는 게 맞을까? 이런 내적인 갈등이 네, 저를 완전 이렇게 짓눌렀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그런데도 엄마가 원하셨기에 엄마를 존중해서 네. 근데 정말 급속하게 나빠지셨더라고요. 책을 읽으니까. 맞아요. 그죠? 너무 놀랐어요. 정말. 네. 그 어떤 네. 의사가 설명하는 그때 무슨 동영상을 봤는데요. 암 환자의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말기에 이렇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절벽에 다다르셨던 건지
갑자기 하지 마비가 오시면서 급속히 나빠져서 네, 날짜를 당기고 스위스에 가는 날짜를 당기고 그런 과정들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역설적이게도 어머니가 조력 사망을 위해 스위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셔야 하기 때문에 기운을 차리고 식사를 하시고 그 네. 부분이 참 역설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아픈 사람인 척 화장하고 승무원에게도 웃으시고 그리고 스위스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날들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현지에 도착해서도 사실 마음이 마음이었겠어요. 네, 잠도 한숨도 못 자고. 네. 그 뭐라고 그 2박 3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도착하자마자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사소한 것들 다. 그런데 그렇게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어떤 기억할 수밖에 없는, 각인될 수밖에 없는, 막 긴급하고 당황스럽고 인생에 한 번뿐인 일인데 엄마를 더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계속 저는 엄마가 불편하고 계속 실패하는 느낌, 그런 것들 괴로웠고요. 그래도 이제 사이사이에 엄마가 사과를 깨물던 모습이라던가 바람에 덜컹거리는 창문 소리, 그리고 그 엄마를 업어주시던 베개머리 지배인이라던가, 그리고 블루하우스에서 엄마에게 도움을 주던 아이린의 금발머리, 막 이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모습들 하나하나 정말 네, 각인되듯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께서 참 당일 아침에도 막 화장을 하시고 네. 세상에. 네, 정말 사실 거의 그게 약 부작용일지 아니면 정말 이 눈으로까지 전이가 시작된 것인지 이 초점이 안 맞고 저희가 막 세 개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본인이 원하셨던 대로 네, 화장을 곱게 하시고 네,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나셨어요. 딸에게 정말 소소하지만 소중한 얘기들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귀걸이를 잘 닦아야 해? 지금 귀걸이 그 엄마 기억하는 네, 귀걸이죠? 엄마 귀걸이에요. 네. 그래서 귀걸이를 잘 닦아라. 항상 제가 엄마가 떠나기 전에는 이제 결혼 예물로 받았던 다이아몬드가 달린 링 귀걸이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닦으면 부해지거든요. 그럼 엄마 만나면 엄마가 막 열심히 닦아주시고 반짝반짝하게 닦아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귀걸이를 잘 닦아라. 그래서 그게 중요해? 그랬더니 중요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떠나기 전에 모든 어떤 삶의 지혜를 주고 가고 싶은 사람처럼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마라. 남의 생각을 미리 짐작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런 것들, 네, 너무 소중한 말들.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거울을. 네, 거울을 보고 이야기해라. 이런 말씀 해주셨죠. 근데 사실 이제 가족 간에도 의견이 달라서 네. 이제 딸과 남편, 엄마에게는 이제 아빠는 왜냐면 가까이서 너무 지켜봤기 때문에 네.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엄마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네. 걸 아니까. 네. 그런데 또 엄마의 동기간들이라든가 네.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사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찾아와 준 삼촌 내외라던가 막내 이모라던가 그분들도 처음에는 안 가면 안 돼? 내가 도와줄게. 막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지 않은 이모 두 분은 끝내 이제 네, 좀 그래서 많이 저는 가슴이 아팠는데 엄마는 그래도 떠나기 전에 미움도 원망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이미 모든 것을 어떤 초월하고 약간 반은 영혼이 된 것 같이 되게 여리고 맑은 모습이라서 네. 그래서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꼭 찬성 뭐 지지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엄마가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는 품이 넓은 분이었으니까. 네. 엄마가 어느 정도로 넓고 생각이 많은 분이냐면 다큐멘터리 취재에 응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위스의 이런 어떤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렇지만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으로 되게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엄마 같은 선택을 한다면 또 영어, 의사소통의 문제도 크고 또 거기에 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체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나처럼 고통, 이런 힘든 여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취재에 응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막 날짜가 당겨지면서 엄마한테 안 하면 안 돼,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그래도 내가 가기 전에 어떤 할 일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야 이렇게 또 단호하게 언제나처럼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어요. 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정말 가장 내밀한 순간을 맞아요. 공유하신 거잖아요. 네. 와, 정말 엄마가 생각할수록 대단한 분이셨네요. 네. 와. 정말 대단하고 용기 있고 어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이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제 엄마와의 이별까지도 이제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후반부에 있는 이제 애도일기를 비롯해서 작가님이 지금 하고 계신 활동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낯선 타국이 아닌 자신이 편한 자기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맞는 죽음, 그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조력 사망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 공감하고 그래서 그런 뭐 토론회라든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쓰셨어요. 나는 사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매우 서툰 사람인데 엄마가 이걸 관계 맺는 걸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어떤 세상과의 소통이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항상 중간에서 통역사 역할을 하고 세상과 이어지는 끈이었죠. 그래서 그 엄마가 가고 나면 나는 끈이 떨어진 채 홀로 고립되어서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승무원 분들, 항공사 라운지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호텔에 계셨던 분들, 엄마를 업어주신 분들, 너무 많은 분들이 업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의 어떤 연대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렇게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를 주는구나, 그런 걸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요새는 만나고 지내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도. 그렇게 쓰셨잖아요. 슬픔은 물과 같아서 다른 어떤 감정과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게 슬픔인 것 같다. 네. 그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지켜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생각하면 아니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 이제 엄마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된다. 제가 한 후배 그 어머니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드니 했더니 아니야 누나 엄마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셔서 이제 더는 고통스럽지 않으셔서 너무 다행이야.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정말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같이 아파했던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얘기구나 했거든요. 네. 네. 엄마를 이제 떠나보내고 나서 어떤 매일같이 눈물이 나오죠. 왜냐하면 엄마가 고통에서 해방된 일은 기쁘지만 저는 엄마를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퍼. 이 얘기 아빠가 이렇게 한 얘기 엄마한테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막 일러주고 싶은데 네. 엄마 아빠가 이랬어. 그리고 그럼- 우린 늘 셋이었는데. 네, 맞아요. 셋이 한 세트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빠랑 둘이서 밥을 먹고 있고, 그런 것들 너무 힘들어서, 네, 많이 울면서 걸어 다녔어요. 울면서 동네를 뭐 어디 길이든 공원이든 마구 산책을 했고요. 그 산책하면서 문득 이제 슬픔을 걷다. 내가 슬픔을 걷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슬픔을 걷다 할 때 걷다에는 걸어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빨래를 걷다 이렇게 걷어내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걸어 다니면서 슬픔 속을 걸어 다니면서 동시에 슬픔을 걷어내는 작업을 혼자 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요. 네. 이어폰으로 네네. 엄마랑 통화했던 거. 네, 녹음한 거. 통화했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이제 엄마가 저에게 보낸 음성 편지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열심히 걸었습니다. 덕분에 좀 건강이 좋아졌어요. 잘 됐어요. 네. 엄마가 주신 선물이죠. 그쵸. 네. 근데 책을 쓰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얼마나 왜냐면 계속 반추해야 되잖아요. 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쓰실 때. 네. 그래서 엄마가 정말 머릿속에서 계속 내 안에서 계속 그 돌아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그래도 어떤 그런 엄마의 뜻을 알리고 나의 뜻을 더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글을 쓰는 걸 너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 원고를 쓸 때는 책상 앞에 앉기가 두려운 거예요. 네, 너무 아프고 힘들고 슬퍼서. 그래서 마음 먹고 오늘은 써야지 하고 이만큼 쓰고 나면은 정말 몸살이 났어요. 네, 울면서 침대에서 쪼그려서 울면서 잠을 설치고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썼어야만 했죠, 작가님은. 네, 쓰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다른 분들이 읽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했으니까요. 그러게요. 아빠께 보여드리셨어요? 네, 아빠가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을 못 먹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뭐라도 챙겨 드세요 하고 다음날 또 통화를 했더니 한 번 읽고 또 보고 또 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이제 더 이상 책 보지 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가장 또 가까이에서 보셨으니까 얼마나 이 책을 보시고 그 생생히 살아났겠어요. 그러게.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는데 아빠께 영상 편지를 써볼까요? 아빠는 늘 엄마 곁에 있었는데 엄마가 없는 집에서 혼자 사는 기분이 어떨지 사실 나는 상상도 안 돼. 그렇지만 엄마가 그렇게 나 죽고 나면
방에서 내가 뛰어나오는 것 같아서 이 집에서 어떻게 살려 그래 라고 했는데도 아빠는 이사 가지 않고 그 집에 머물겠다고 했잖아. 친구들이 이사 가야지 빨리 잊을 수 있다고 할 때도 나는 잊고 싶지 않다. 천천히 머무르면서 엄마랑 같이 산다고. 그래서 지금도 엄마의 방에 엄마 옷을 걸어놓고 새밥을 하면 엄마 밥을 퍼놓고 매일 같이 먹는 아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도 일주기를 맞아서 같이 엄마의 유골을 뿌린 언덕에 다녀왔는데 아빠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3년 때도 3주기에도 꼭 같이 가자. 그러려고 내가 밥맛이 없어도 밥을 먹는다. 그래서 아빠 더 힘내서 우리 3주기에도 꼭 엄마를 만나러 스위스에 가요. 아빠 사랑해요.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래도 아빠한테 이렇게 마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후 죽음이 뭐지? 삶이 뭐지?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의 결론은 뭔가요? 지금까지의 결론은 엄마를 떠나보내고 나서 네, 약간 인생관이 바뀐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유한한 삶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즐겁게 살아야겠다. 엄마도 항상 그 딸에게 보내는 음성 편지에서도 너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 열심히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야겠다. 인생은 유한하고 그렇게 길지 않다. 그냥 현재에 충실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 네. 지나간 일은 뒤돌아보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애니메이션 코코에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네. 사람이 진짜로 죽는 순간은 본인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다. 그거 말씀하신 거 맞죠? 맞아요. 네. 우리가 기억하면 되죠 뭐. 네. 마무리로 엄마가 좋아하셨던 시 그리고 엄마가 등장하는 다큐멘터리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시 한 편을 책에 소개하셨잖아요. 네. 예. 이혜인 수녀님의 어떤 결심. 어떻게 제가 읽을까요? 작가님이 읽으실래요? 아나운서님이 읽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네. 어떤 결심. 이혜인.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 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 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고맙습니다. 엄마가 들으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럼요.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엄마가 다큐멘터리 취재 응하셨던 이유, 또 작가님이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 조력 사망이 국내에서도 법제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는 조력 사망이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 엄마처럼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카린 디그니타스의 담당자인 카린하고 제가 친해져서 어떤 디그니타스에 오려는 한국인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인데 가족이 동행하면 가족이
자살 방조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더라고요.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 피해는 주고 싶지 않다. 그런 걱정을 해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조력 사망 제도가 지금 국회 법안으로도 상정돼 있는데요. 통과되어서 이 어떤 고통을 단축하는 희망 같은 것이 죽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남유아 작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조순복 여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